인천에서 배로 꼬박 4시간을 달려야 만나는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이 섬에서 김형단 할머니는 7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수입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먹는 거지. 옛날 고추. 이 고추에서는 잘 되면 그래도 2, 3박 해놨는데 올해는 좀 적게 심었어요. 한 해의 농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1,0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 할머니가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많아요. 얼마? 1억 넘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그마치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보험에 넣었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도 가짜였답니다. 생명에다 그냥 보관해 두는 심으로 무슨 실비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 보험에다 넣어놓고 말갔다. 그 생각으로 다 준 거지 그 사람을. 그런데 백령도에서 가짜 보험에 덫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난생 평생 살아서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아주 그냥 황당하고 원초이 없어요. 돈도 돈이지만 강순자 할머니에겐 더 큰 걱정이 있다는데요. 할아버지 몰라요. 나이잖아. 성격이 보통 아닌 섬 마을에 공공연한 비밀이 된 보험 사기 사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이 씨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나도 피해봤죠. 아, 선생님도요? 예. 손해보는 게 지금 1억이죠. 1억. 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돈을 맡겨만 놓으면 매월 7%의 이자를 준다는 솔깃한 제안에 그 역시 보험 설계사에게 1억 원을 넘겼답니다. 이율이 조금 높다고 네. 빼서 자기를 주면 생명에 넣어놓으면 네. 생명에 넣으면 이자가 조금 더 세다. 약속했던 이자가 끊기자 수상함을 느낀 이 씨. 그제야 보험 증서를 찬찬히 살펴봤답니다. 그런데 다른 증서는 다 됐는데 그 1억짜리 전기 위탁으로 노는 거는 차용증을 써놨더라고요. 이면지에다가. 1억 원짜리 보험 증서 뒷면엔 듣도 보도 못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사용증이 있는 거예요. 보험 증서 뒷면에는 보험금 내역과 보험사 대표의 서명이 인쇄돼 있어야 하는데 가짜 보험 증서엔 차용증이 있었던 겁니다. 보험 증서라고 믿고 돈을 맡긴 섬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게 돼버린 겁니다. 순박하고 인심 좋은 백령도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답니다. 피해보한 집이 교리집 100년도에. 풍문으로는 옆마을에도 어느 정도? 한 7천 정도, 7천만 원. 7천. 건너 마을에도 당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네, 그래도 4,600이에요. 자, 25억에서 30억 정도를 얘기를 한다고. 섬이 통째로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할머니의 무거운 발걸음이 향한 곳은 한 사무실 앞. 그럼 여기가 그 사무실? 네. 문제의 보험 설계사는 61세의 정여인. 4년 전 이 섬으로 이사를 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을마다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전화 연락도 안 된다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받질 안 한다고. 새로운 사기 수법의 길을 열었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인데요. 연락을 끊은 채 행방이 묘연하던 정 씨가 넉 달 만에 붙잡힌 겁니다. 그녀는 대체 어떻게 외지인에게 배타적이라고 알려진 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감쪽같이 속인 걸까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말에 안 만났던 사람은 다 말에 넘어가세요. 말이 그렇게 좀. 그 양반이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긴 또 권사니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좀 믿는다고. 사실 백령도는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들어오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부분이 교인이라는데요. 수요일날은 교회 오고 뭐 금요 철화 같은 데는 뭐 교회 가고 뭐 무슨 때는 또
교회 가서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정 씨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여러 교회에 다닌 걸까요? 정 씨가 섬 사람들의 마음을 산 건 그녀 역시 바로 옆섬 대청도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청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대청도 사람이 맞긴 맞는데 대청도에도 꽤 되나 봐요. 그렇다면 정 씨의 사기 행각은 어떻게 4년 동안 드러나지 않은 걸까요? 분식집 최할머니는 그녀에게 3,500만 원을 맡겼답니다. 가짜 보험인 게 최할머니에게 들통이 나자 돈을 돌려줄 테니 사기당한 걸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이루어진다. 돈을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네 빌라를 팔리면 해줄 테니까 기도나 열심히 하래. 자기네 빌라 팔리게.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숨겼고 결국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 겁니다. 전 재산을 빼앗긴 김형단 할머니. 수중에 남은 돈은 약 140만 원. 정부 지원금 없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팔순 났다고 팔순 지났다고 또 3만 원. 어. 또 정주금이라고 이 5억에서 돈만 하나에 5만 원씩 나오니까 10만 원. 그렇게 돼. 그럼 그걸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우리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연락을 하셨습니다. 나는 좀 만났으면 좋게 나갔어요. 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빌려주면서 조건 없이 무슨 글 하나도 안 쓰고 준 돈이 있거든요. 사용증 없이도 준 돈이 있어요? 네. 11월 달에 이빨하러 가갔으니까 그때 받기로 하고서 그냥 빌려줬던 돈이거든요. 사실 정 씨에게 건넨 돈이 더 있답니다. 자그마치 3천만 원. 틀니를 해놓으려고 모아둔 것이라는데요. 머리를 잡아 흡사해서 갖고 꼼꼼만. 내가 심이실까? 머리꾸둥이 잡아 둘러붙일 그 사람이 덩치가 얼마 큰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나올 돈도 아니고. 사기꾼 정 씨에게 대체 왜 그랬냐고 묻고 싶다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정 씨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뱃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안에 육지에 닿아야 경찰서에 있는 정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김치에서 드시라고 줬지가. 누구보다 실망이 클 할머니는 정작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잘 익은 고구마를 내주시는데요. 아들이 지금 회사에 다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간 9월 달부터. 부모가 되어가지고 한 푼도 못 줬다는 걸 누구라 이해를 하겠어요, 나를. 아들은 뭐 실패한 거 아니까 뭐 괜찮아 해도 부모니까 담은 얼마나 좀 보태줄 걸 못 보태주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놈들 듣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해놓고서. 그동안 내내 담담하던 할머니가 자식들 얘기에 그만 목이 메이십니다. 할머니가 꼼짝없이 섬에 갇혀있는 그 시각. 인천에서는 경찰에 검거된 정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돌려막기다. 대납, 돌려막기. 그 돌려먹기는 건 뭐예요? 이제 보험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달에 못 내는 사람도 있죠. 자기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 내지 못한 돈을 빌려온 돈으로 그 달 메꿔주는 거예요. 정 씨가 대납해주던 고객은 무려 70명이라는데요. 한 달에 4천만 원을 대납으로 썼답니다. 이제 대납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죠. 이제 기존 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 경쟁 때문에 자기 실적을 좀 채우기 위해서 대납을 하게 되는데 보험 대납 자체 행위가 우리 보험업법상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욕심이 대납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낳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표적이 된 건 김형단 할머니처럼 물정에 어두운 순박한 섬마을 노인들이었습니다. 일하러 다닐 때 누들이 와서 심었는데 아, 이거 할머니가 심은 거예요? 심어주고서 공공 걸려서 돈 받았지. 그 한 달에 얼마 받았어요? 그때는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들었나? 자식들을 키우느라 할머니는 평생을 억척스레 이 일만 했답니다. 사기당한 돈은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단에 손 안 벌게끔 해놓은 거 다 없앴으니까 이 앞으로야 손 벌려야지 어떡해. 지금도 일하고 싶으세요? 네. 다음 날 할머니가 외출 채비를 합니다. 내가 이거 들어갈라. 뭐예요? 미역. 미역 맹거 네. 누구 주시려고요? 아들네. 그 와중에도 자식들 챙기는 일은 빼놓는 법이 없는데요. 오랜만에 육지행에 긴장한 탓인지 간밤에 잠을 설쳤다는 할머니. 백령도를 출발해 4시간을 쉼없이 달린 끝에 드디어 인천에 다다랐습니다. 저녁이 다 돼서야 아들 집에 도착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가족이 모처럼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거 뭘 왔는데? 예? 잠깐 왔어요. 뭐 보험 때문에 좀 왔어요. 보험 때문에 좀 왔어요. 정확한 피해 사실을 모르는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는 고개 숙인 죄인이 되고 맙니다. 놀랬죠? 뭐 말도 안 나오고 기가 막힌 일이죠. 큰 회사라 하니까 믿고 그런 회사 그냥 믿는 거지 뭐 그 사람 사람을 믿는 거지. 그냥 믿은 거지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보험사 이름을 믿고 맡긴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 씨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사기 당하도 크게 사기 당했지. 그게 잘 자세히 잘 모르. 그녀가 훔친 건 섬 노인들이 평생에 걸쳐 쌓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가 강남 빌딩 숲을 달립니다. 생전 처음 하는 서울 나들이를 이런 일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찾아간 곳은 정 씨가 일했다는 보험회사. 1년 전 된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잘 되시거든요. 보험 사기 비슷한 거죠 이게. 하나에. 할머니는 이제 생명이라고 믿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문서를 조작을 했네요. 아예. 빈 거에다가 자기가 좀 만든 것 같아요. 정 씨가 이 보험사에서 일한 건 맞지만 구조조정으로 팀이 바뀌었다는데요. 생명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회사에서도 관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달라 그러는 식으로 건강한 민원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에 할머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집니다. 큰 회사라서 마음 먹고서 여기 이제 보강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억울한데 서울 처음 와서요 나이. 결국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할머니를 대신해 본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설계사 분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요. 네, 저희 쪽 대리점 쪽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 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이제 계시는 설계사인 거죠. 현재 상황에서 사실 뭐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보험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 혹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수감 중인 정 씨를 직접 만나는 건데요. 그런데 2번은 가족 접견을 이유로 접견을 거부하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대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이리 와보세요.
면회를 거부한 정 씨에게 할머니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셨습니다. 연애 거부해서 다시 백령주로 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잘 지내라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잘 지내라고 하고 싶으세요? 잘 지내라고 해야지 물어요. 죽으라 가가세요 또. 한바탕 욕이라도 해주려 했는데 결국 나온 말은 잘 지내라는 인사였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할머니가 기댈 곳은 없는 걸까요?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그 보험 설계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명문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다. 아직 희망을 접기엔 이릅니다. 5분 전에 교차를 종료하고 취재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섬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있으세요? 무엇도 있나요? 맞으시면 욕 나올지 몰라도 가지고. 김형단 할머니의 3박 4일 서울 방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답답했던 속내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셨다는 할머니.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이번 사건이 할머니 가슴속에 응어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This was